네, 최근 제2북한 탈북자 임지연 씨인데요. 중국으로 가기 전 지인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임지연 씨가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공화국의 맑은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남전사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차례 창방에 혼자 들어와 있을 때는 조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죽어서도 조국에 가서 착벌을 받고 죽자.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네, 왜 제2북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남아있고 경찰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민영 차장, 최근 이 지인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지인하고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가명 임지연 씨로 나온 이분이 중국에서 위장 결혼한 남편이 돈을 빼가서 집을 샀다고 한다. 1,000만 원 정도인데 100% 내 돈이다. 그랬더니 이제 지인이 중국에 가서 소송해야 한다라는 이런 그 하나 대화의 단면이 공개가 됐는데 예.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왜 재입국했냐는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정말 과연 제발로 간 것이냐 네. 아니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왈가왈부가 되고 있는데 이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돈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제 좀 단면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돈 때문이라면 이게 내 돈인데 그럼 이 돈을 찾으러 갔다. 돈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 남편을 만나서 돈 문제를 해결하러 간 사람이 과연 자기 발로 북한에 들어가야 했을 것인가? 이것만 보고 놓고 보자면 이게 자진 입국이 아닌 납치나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겁니다. 왜 갔는지에. 그런데 처음에 이거 임지연 씨가 저기 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들 보면 중국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 해결하러 갔다는 얘기 나왔어요. 그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가족한테 송금을 하는데 네. 그 송금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러 갔다라는 이제 그런 류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송금 문제 해결하러 갔든 전 남편과의 어떤 돈 문제 해결하러 갔든 뭔가 어쨌든 자발적으로 중국까지 간 건 맞는데 예. 그걸 하고 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결 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기반을 잡았고 본인은 또 뭐 연예계를 데뷔할 준비도 했다라는 주변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인 입국이 아니라 납북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예. 가지고 힘을 얻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국정원에서 다른 탈북자들이 납치돼 가지고 북으로 들어가는 끌려 들어가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탈북자들 관리에 나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지연 씨가 북한에 제발로 갔는데 뭔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납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관측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이혼에 대한 상담도 했었고 재산 분할 이런 부분에까지 대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말 북한에 들어갈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동안에 보면 이제 밤마다 굉장히 중국어로 통화를 계속 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느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이혼 실제로 이제 올해 2월 달에 보면 서울 가정법원에다가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내기도 했던 것으로 예. 이런 것으로 미뤄서 보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2011년에 탈북을 했거든요. 중국으로. 예.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중국에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중국 남성과 동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그렇게 동거를 했고 위장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 통해서 이 중국인 남성을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돈도 빼가고 막 여러 가지 속을 썩이니까 아마 어떤 식이든 좀 헤어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마 중국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이것은 현재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위장 결혼을 했는데 네. 중국에서 어떤 이유로 위장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실제 결혼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위장 결혼으로 바꿨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혼인 그 부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라고 하면 임지연 씨 같은 경우 여성은 우리나라 국적이고 예. 만약에 중국인 남편이 예. 중국 국적이라면 예. 그래도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할 수는 있죠. 아. 예,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자라면 이제 관할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약간 임지연 씨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좀 생겨서 그래서 뭐 북으로 이렇게 일종의 도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왔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임지연 씨가 중국에 있을 때 그 남성과 같이 살 때 뭐 성인 방송에 VJ에 출연했다. 예.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생겨서 뭐 했다는 얘기들 아니면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굉장히 지극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임지연 씨를 당연히 아는 건 아니겠지만 임지연 씨를 비롯한 이 탈북하신 분들이 아주 쉽게 들어온 분들은 없습니다. 뭐 평양 순환공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온 분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목숨 걸고 고생해서 목숨 걸고 온 거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강합니다. 예. 네. 웬만한 어떤 고난에는 굴하지 않을 정도의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쨌든 방송도 나오고 소위 말하자면 떴는데 약간의 뭐 VJ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돈 문제가 생겼다. 그 약간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북으로 다시 도피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자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게요. 방송에도 출연하고 어쨌든 꽤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계가 어려웠는지는 몰랐는데 이 지인과 나눈 얘기를 보면은 임대주택도 신청하려고 했고 또 돈도 빌리려고 했어요. 그랬죠. 그랬다고 하면 사실은 한국에 계속 있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임대주택까지 신청하려고 했다고 하면 여기에 오래 머물려고 했던 것이고 중국에 어쨌든 위장 결혼을 했지만 결혼 관계가 성립돼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할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중국과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전 남편과의 이혼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중국에 여러 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서 아마 이제 전 남편, 지금 법적으로 아직도 남편이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또 남녀 관계가 여러 가지로 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을 자주 오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가 됐든 아니면 유인이 됐든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요즘 탈북자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이용해서 유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예. 탈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김정은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탈북자들 어떻게든지 막고 다시 데려오라고 지금 지시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가족들을 어떤 유인 대상으로 해서 유인하는 그런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납치를 해서 북한으로 데려가서 선전선동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자진해서 이쁘게 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뭐 납치를 했든 아니 유인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지연 씨는 캐리어 하나만 달랑, 은색 기내용 캐리어만 달랑 하나 들고 떠난 게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더라도 이혼을 하려고 했고 또 임대주택을 얻으려고 했고 또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고 이런 정황들이 도무지 자진 입국이라는 정황을 좀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아닌 것 같아서 미스테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고시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았을 때 임지연 씨가 묵었던 고시텔 관계자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심적인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키를 놔두고 갔어요. 자기 방에 있어요. 밖에서 잠궈야 잠궈지는 순간 냉장고 코드를 빼놓고 갔어요. 네, 채권 추심업체에서도 한 4-5번 났어요. 사채 쓰는데 있잖아요. 알려진 대부분 아니야. 내가 많았어요. 자, 이것만 보면 키를 놔두고 갔어요. 집에 돌아올 사람이 키를 누구한테 맡기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책상 위에 덜렁 올려놓고 갔다. 그리고 냉장고 코드를 빼놓고 갔다. 그것만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또 그리고 이제 채권 추심업체가 왔다고 하니까 아 이게 돈 문제로 사람이 쪼들리니까 이 돈을 못 갚아서 북으로 자진 입국한 것 아니냐 이제 반대되는 또 증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갈 때는 사진도 몽땅 다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진을 챙겨가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관리인 얘기대로라면은 일단 임지연 씨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챙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열쇠 자체를 보통은 꼬박꼬박 밖에서 잠고 가는데 그렇죠. 예.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책상 위에 그냥 열쇠들이 있었고 또 우리 보통 이제 가족 사진이나 관련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책상 위에 놓는 다 빼서 가지고 예. 갔다. 속옷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귀중품, 화장품 이런 거 전부 다 챙겨갔다. 냉장고 코드는 빼 있고 이런 등등을 본다면 임지연 씨가 떠날 때 다시 고시텔에 들어오지 않을 생각을 갖고 떠난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관리인 얘기인데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예.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중국에 있는 남편과 여러 가지 주고받았던 이런 등등을 보면 뭔가 임지연 씨가 중국으로 갈 때는 가서 이 남자와 이제 끝장을 한번 보겠다. 내 돈 훔쳐간 거 이것도 좀 어떻게 예. 되돌려 받고 거기서 어떤 채권 추심 이런 부분도 좀 찾아서 해결도 좀 하고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 가서 이제 그렇다면 이 남성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만난 이후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일단은 임지연 씨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하고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뭔가 이제 북한 쪽과 어떤 이른바 접선이 이루어진 속에서 사실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유인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하나의 유용한 선전 도구로 이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예. 언제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그런 정보를 줘서 어떤 북한 측에 의해서 유인 내지는 납치됐을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탈북자들은 임지연 씨의 재입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살던 눈빛과 그 북한 눈빛이 엄청 달라요. 진짜 한국에 살 때는 엄청 초롱초롱했었어. 눈빛이 누가 봐도 협박당하고 거기 가서 진짜 고문당해가지고 뭔가 여기도 지금 부었는지 뭐 얼굴도 비대칭이고 약간 맞은 건지 막 울면서 저는 쓰레기입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고문과 진짜 뭐 협박 부모님도 있다고 하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탈북인들은 본인의 이제 신상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냐면 또 저렇게 돼서 만약에 자진 입북, 재입북, 뭐 간첩설 등등이 이제 퍼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는 뭐 세터민, 네. 탈북민들이 우리를 또 가뜩이나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탈북민들 세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지연 씨가 만약에 간첩으로 왔다가 들어가서 그런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탈북자들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최근에 또 경향으로 보면 어제도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본인도 탈북자로서 방송에 나가는데 요즘 방송에 나가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면 자기 부모들이 북한에 아직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자꾸 김정은의 그 비리, 김일성 그 일가의 비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족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 임지연 씨 사례를 봤을 때에 본인의 가족들을 볼모해서 어쨌든 이 사람한테 압력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 출연을 꺼려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얘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임지연 씨가 어떤 형태로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북한에 이익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얘기가 돼버리면 결국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임지연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탈북민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이상하게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래서 그 탈북민들을 그런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은 임지연 씨 사건은 따로 분리해서 이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납치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또 납치해서 데려가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좀 냉정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철저하게 만약 계획을 해서 저기 임지연 씨를 납북해서 데려갔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작년에 그 태영호 공사도 넘어왔었고요. 그 중국인 북한 식당 종업원들도 13명이 한꺼번에 자진 귀순을 했을 때 계속 이제 뚝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은 봐봐라 가봐야 우리가 다시 데려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사람들의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또 남한에 와 있는 사람들도 언제 내가 다시 잡혀갈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탈북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선전 효과 면에서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선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남한 사회 나름대로 잘 적응한다라고 했던 그러한 이제 탈북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북한에 가서 내가 가서 살아봤는데 이렇더라, 아니더라 그게 막 이렇게 이제 남한 사회를 또 비판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이른바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성 대국으로서의 어떤 조선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탈북했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고 있다. 봐라, 이제 우리 이제 북조선은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지연 씨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전부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디서 무엇 어떤 일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어떤 방송 진출이나 이분들의 사회생활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심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